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 가운데 12.5%인 81개가 복구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 달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과거사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법원은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15년 만에 서비스를 개편한 카카오톡에 대해 이용자 불만이 속출하자 카카오가 원상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안에 친구 목록 등을 업데이트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이 밤사이 81개까지 복구됐지만 복구율은 아직 전체의 12.5% 수준인데요. 완전한 복구까지는 앞으로 한 달쯤 걸릴 전망인 가운데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도 상향됐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센터 등 일선 민원 처리 현장이 평소보다 분주합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렵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몰린 겁니다. 뒤늦게 정부 24가 복구됐지만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고 인터넷으로 뭐가 안 돼서 이거 등본 띄러 왔다고. 힘든데 요 걸어서 더워 죽겠는데. 일부러 오셨구나. 일부러 왔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서버 장애 때문에 실명 인증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실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은행에서도 주민등록증으로 실명 확인이 안 돼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통계청의 시스템 등이 추가로 복구돼 오후 10시 기준 81개 시스템이 복구됐지만 전체의 1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구율은 1등급 시스템 55.6%, 2등급 시스템 14.3%입니다. 정부는 전소된 주요 정보 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로 옮겨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인데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는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킹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산망 복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화장장 예약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서버가 완전히 불에 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혼란 속에 있는 화장시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화장로를 사용하려면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여파가 화장 절차에도 미친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전국의 화장시설들은 전화나 현장 접수로 예약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작업의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많이 오래 걸리나요? 2시간 걸렸다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화장장별 가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유족과 상조업체 직원들이 빈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통화가 안 돼서 오셨대요. 오셔서 직접 하셨대요. 전산망 마비로 장기 이식 수술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기 기증자가 생기면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에게 전달할지 검색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이 막혔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도 한때 멈춰섰다가 어제 저녁 복구됐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의 시작이 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이번 공사 때 어떻게 이동됐는지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는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점검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만큼 교체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장비와 2017년 배터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배터리의 사용 연한이 1년여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비유합니다. 스마트폰용 배터리는 사용 연한이 약 2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질 뿐 폭발 가능성이 무조건 커지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한편에선 해당 배터리의 방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터리의 분리막이 파손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 화학 반응과 발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명 쇼트 상황에서도 배터리 내부에 흐르는 에너지가 없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방전된 셀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경찰도 배터리 방전 후 이동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경찰은 리튬 전지 전담 수사관을 감식에 투입해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번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정부는 비상상황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2008년부터 논의에 들어가 완공도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건설 작업 탓에 18년 동안 재난 복구 기능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공주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가 있습니다. 화생방 공격과 지진을 막을 수 있는 특수시설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다른 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행정 업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이중화 시스템인데 2008년 구축 논의가 시작됐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공주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재조사 등을 이유로 2019년에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18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100%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난이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복구 시스템 DR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달부터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일주일 주기로 백업해둔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정대로 완전히 마무리됐다면 이번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DR이 돼 있었으면 이 국정 자원이 이제 불난 거 이 정도 수준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DR 전산 장비 구축은 이번 달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4대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4박 5일 동안 이어졌던 무제한 토론과 표결이 어젯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전망인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난 어제 저녁 8시 45분쯤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료되며 4박 5일간 이어져 온 본회의의 여야 대치도 일단락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통과되면서 국정조사 등에 나온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을 비롯해 지난 25일부터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기후특위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합의됐을지 몰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규탄했습니다.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전망인데 자동 면직이 예상되는 방통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날 헌법 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주당 폭주의 무대가 됐다고 맞서 여야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찰 구성원들이 사표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 폐지 확정 소식에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당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직했고 어제는 최인상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더 이상 검사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없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사들의 줄사표가 예상되는 한편 내부망에는 수뇌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비판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내부 메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대행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개정에 참담하고 면목이 없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처우 변경을 우려하는 수사관들을 향해 직제 등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남은 보안수사권 논의와 중수청 신설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검찰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9월까지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이 중계됩니다. 지난주 중계된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기증을 이유로 어제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해달라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 중계는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동일하게 녹화된 영상을 재판이 끝난 뒤 제공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는데 국가 기밀인 만큼 중계 영상에는 담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사후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재판 중계가 허용되면서 한 전 총리의 육성 진술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자신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는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어 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이시바 총리를 이 시점에 왜 다시 만나는지, 장소는 왜 부산인지 서남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8일 만에 다시 만납니다. 두 정상이 지난달 일본에서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엔 지방에서 보자고 제안해 부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 방한은 답방 차원과 셔틀 외교 정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사임 예정인데도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두 정상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일본과 관계 개선도 하고 관세 후속 협상 관련 추가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시바 정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보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로선 일본 내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관련한 발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에 남다른 면이 있다면서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볼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서남미 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교롭게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인사가 나자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통령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면서 국감 회피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김 비서관의 자리는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이 대신하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현지 비서관이 포함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인사를 담당하면서 한때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졌고 최근엔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례상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 이례적으로 불출석 얘기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국감을 약 2주 앞두고 인사이동이 있자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통령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냐며 의도적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라는 그 사람만은 절대 국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무관한 인사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개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속실장 신분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김 비서관이 옮긴 제1부속실장 자리 역시 대통령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만큼 여전히 그림자 실세라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던 카카오톡이 결국 친구 목록을 기존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탭과 쇼폼을 둘러싼 논란 속에 무리한 개편 강행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불과 엿새 만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15년 만에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대화형 커뮤니티로 한 단계 도약하고 AI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카톡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메시지 보내라는 의미를 넘어서 나를 위해 실행해줘라는 새로운 대화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애초 예상과 달리 카카오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은 곧 이용자들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닮은 피드형 친구 탭은 원치 않는 게시물을 보게 한다는 불만을 낳았습니다. 쇼폼 탭 역시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 없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됐고 카카오톡 앱 평점은 1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급기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내부 반대에도 개편이 강행됐다는 폭로성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는 친구 목록 첫 화면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피드형 게시물은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고 미성년자 보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개편 6일 만에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백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보안 조치 시행 시점을 연내라고만 안내한 채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아 당분간 카카오톡 개편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명 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커는 보통 유통업계에선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다음 달 중국 최대 명절 연휴 기간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에서 꽃다발 증정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한국을 처음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是免税店，然后之后有那个南三公园啊，然后还有那个景福宫这些地方我们都想去。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을 넘겼던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460만 명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광 수입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지출이 절반을 넘을 만큼 유커는 단연 큰 손으로 꼽힙니다. 의류 매장엔 무인 환전기가 설치됐고 한편에는 방문 후기 접속용 QR코드와 알리페이 등 결제 수단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유커 맞이에 유통업계가 먼저 나선 겁니다. 회사에서도 좀 결제 혜택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시는 어플 관련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내일부터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의 유커 추가 유입과 함께 유통,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와는 달리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는 보수단체가 반중 집회를 열고 중국인 대규모 입국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입국 중국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반발했는데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하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손에는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 무비자 반대,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반대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시민단체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비자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 경찰들이 잡기가 힘듭니다. 도를 넘는 반중 시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강력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들은 지난 26일과 주말인 지난 28일에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중국인들이 자주 오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자칫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중을 넘어 협중 집회로 변질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我希望在韩国这一天短短的时间内，然后安全的回到我们中国。 다음 달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중 집회가 자칫 대중관계 악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고 600m나 밀고 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달아났는데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트레일러의 번호판조차 식별되지 않으면서 가해 운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가 비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바로 옆 차선에는 트레일러가 보입니다. 잠시 뒤 이 트레일러가 SUV를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SUV는 90도로 돌아선 채로 끌려갑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SUV가 끌려간 시간은 36초. 당시 SUV는 이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받친 채 600m나 밀려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죽겠구나.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트레일러는 깜빡이를 켠 채로 멈추는가 싶더니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는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겼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 트레일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UV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간 단속 카메라는 멈추거나 고장나 있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CCTV 영상 보관 일수도 지나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구간 단속 카메라 영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운전자는 더는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설기관에 의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까지 나서 트레일러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협회 사무실의 일부 PC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국미술협회입니다. 지난 1961년에 설립된 뒤 우리나라 미술계를 대표하게 된 국내 최대 미술인 단체로 등록된 회원만 3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A씨와 전 직원 14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은 더구나 외부의 일정 때문에 어디 자리 비우시나 봤잖아요. 저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023년부터 전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50억 원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두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를 이용해 협회 수익금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미술협회 직원이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PC의 데이터를 삭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C는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데이터 복구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미술협회와 상관없는 행사 수익금일 뿐 횡령은 사실 무근이다라며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국은 현행법상 약사뿐만이 아니라 한약사들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약사들은 한약사들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두 직업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근 약국을 개업한 한약사 김모 씨는 고민이 깊습니다. 대형 제약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납품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하면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 7곳, 8곳 정도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 압력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실제로 말하는 제약사도 있고요.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납품을 꺼리는 데는 약사회 압력이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란 이유만으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며 제약 유통업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복지부가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초 발송된 공문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약사들도 책임져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번갈아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두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공문 발송 이후 약사회가 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지부조차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약사들도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 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다시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복지부가 오히려 부추기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고 약국으로 돌진한 20대 여성 운전자. 사고 직후 뻔뻔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늦은 밤 제주 조천읍의 한 상가 건물. 차량 한 대가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실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차량 운전자의 태도였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함께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매장을 촬영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목격자가 보험 접수를 했는지 혹시 술을 드셨는지 묻자 운전자는 렌터카라 잘 모른다며 신경 끄라는 반응까지 보였다고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람 안 다친 게 기적이다, 태도가 더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늦은 밤 행선지가 마포대교로 찍힌 청년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오해가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택시를 탄 시간과 마포대교라는 목적지를 본 순간 혹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한 택시기사가 용기를 낸 건데요. 하지만 승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말씀이냐 되묻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술집으로 간다는 걸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이었다고요. 오해가 풀린 택시기사는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웃었는데요. 해당 영상의 누리꾼들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엄청 고민하고 꺼낸 말 같았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07년생 18살 손녀 카이 트럼프가 최근 자신의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선 상품 판매 사진이 논란입니다. 바로 백악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유튜브에도 백악관에서의 하루라는 제목을 달아 촬영 비하인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아무리 사업가 출신 가문이라도 선을 넘었다. 백악관은 공적 공간이다. 돈 버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가문이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다만 백악관은 경내 촬영 금지 규정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신라 호텔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식과 숙박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취소를 통보했었죠. 대규모 취소 사태를 불러왔던 중국 측이 돌연 대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 측은 해당 기간에 예정대로 예식을 치를 수 있다고 재차 공지했지만 예비 부부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황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라 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정된 결혼식을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혼식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라 호텔은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되관료를 포함한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라 호텔이 언급한 국가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투숙 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관을 요청했던 중국 측이 16일 만에 돌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신라 호텔은 기존 예약자들에게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측은 중국이 신라 호텔에 구두로만 전체 대관을 문의했을 뿐 예약금이나 구체적 일정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일정 변경과 관련해 외교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라 호텔 관계자는 국가 행사 일정 변경이나 취소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최초 예약일로 다시 변경한 커플의 예식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국방부가 수도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9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고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 서울공항입니다.
산 하나를 두고 강남구 송파구와 밀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서울공항 일대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과 신축에 대한 여러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용기 이동 등을 이유로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건축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화됩니다. 국방부가 수도권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완화됐는데 여의도 전체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서울공항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327만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일부 해제됐는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 송파, 경기 성남 등 일대가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시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기 김포 걸포 일대와 인천 강화군 일대 총 68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고도 제한이 풀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 특히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분당 신도시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최대 21층까지 더 올릴 수 있어서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구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경기 성남시 야탑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그동안 군 비행 안전구역에 묶여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곳입니다. 서울공항 활주로 라인이어서 아파트를 높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도 제한에 따라 15층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된 36층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됐는데 층고를 3m로 잡을 때 기존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근 총 11개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 고도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미 전용 83제곱미터가 최근 17억 원 넘게 거래되는 등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났다고 필요까지 다 못했잖아요. 매물가가 들썩거리는 건 있어요. 분당의 가격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려가고 최근으로 뜨겁죠. 다만 완화 적용 범위가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제에 포함된 자치구들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일제히 추석 당일인 다음 달 6일에 문을 닫습니다. 대형마트도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중 일부 점포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 인증을 통한 간편 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가 상반기 하루 평균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용 건수는 3,300만 건, 이용액은 1조 400억 원을 넘어 각각 작년 동기 대비 13.7%와 11.4% 증가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시간당 8,304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전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4% 늘었는데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 증가폭이 커지는 누진제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북극곰 하면 하얀 눈밭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풀밭에서 뒹굴고 사람처럼 주택에 사는 북극곰이 있다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귀여운 북극곰이 낡은 건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카메라를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 집엔 북극곰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떠나고 30년 넘게 버려진 기상관측소에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한 여행 블로거가 러시아의 섬에 드론을 띄워 북극곰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요. 바람과 비를 피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뒤엔 기후변화로 빙하가 줄어 본래 터전을 잃어가는 냉혹한 현실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헬로윈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년 동안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호박 농부에게 아주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호박 농장에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죠. 농부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프리미엄 호박 300여 개가 한밤중에 통째로 사라졌다는데요. 호박 하나당 $20로 총 약 $6,000, 우리 돈 840만 원어치가 사라진 셈입니다. 헬로윈이란 대목을 앞둔 농부는 급한 대로 다른 농장에서 호박을 구매했다는데요. 혹시 싸고 큰 호박이 주변에서 팔린다면 일단 의심해달라고 경고했다고요. 마을에선 간 큰 호박 도둑 잡기에 나섰다는데 현상금이라도 걸어야 할까 싶네요. 지난주 세계 최대 맥주 축제가 개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느덧 축제 중반에 접어들며 열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느껴볼까요? 음악대가 경쾌한 연주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인 이곳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최대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 현장입니다. 지난 22일 개막해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 축제의 중반부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날만을 기다려온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건배를 외치며 하나가 됩니다. 벌써 350만 명이 축제장을 찾아 흥겨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1810년부터 이어진 옥토버 페스트는 오는 10월 5일까지 계속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7년 만에 고위급을 파견해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비핵화 요구는 곧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북한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북한 배지를 단 김성경 외무성 부상은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앞글자를 딴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김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핵무력 정책의 변함없는 수행을 천명했다며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핵 보유가 한미일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자위권이라며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아이언 메이스, 프리덤 에이지와 같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절차와 방식을 숙달하는 핵전쟁 연습 소동을 자행하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은 자신들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연설한 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전까지 리수용, 리용호 당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은 별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선두 LG를 꺾고 정규리그 역전 우승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에이스 폰세 대신 선발로 나선 신예 정우주의 깜짝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한 경기만 져도 정규리그 우승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 이번 시즌 단 한 차례만 선발 등판했던 신인 정우주를 선발로 내세운 한화의 파격적인 선택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1회부터 홍창기와 신민재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운 정우주는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만 내주며 LG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신예의 호투에 고무된 한화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2회에 황영묵과 최재훈의 연속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3회에는 LG 포수 박동원의 포구 실책을 틈타 추가점을 올렸습니다. 6회에는 최은성의 적시타와 이원석의 밀어내기 볼넷, 손아섭의 2타점 적시타로 4점을 보태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우주의 깜짝 호투와 타선의 응집력을 앞세운 한화는 LG를 7대3으로 꺾고 안방에서 LG의 정규리그 우승을 막아냈습니다. 갑작스럽게 선발 기회가 찾아와서 전날에 좀 당황하게 됐고 많이 설레기도 했는데 잘 던졌으니까 코리안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 가서도 이런 좋은 좋은 기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자존심을 지킨 한화가 역전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간 가운데 LG는 우승 축포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는 꽤나 서늘해졌습니다. 다만 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5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7.5도, 대전이 16도, 창원 19.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가 25도, 부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인 개천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